오후 3시 17분. 서울 마포구의 한 중소 IT 기업 6층 휴게실. 자판기에서 뽑은 아메리카노 종이컵이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수 씨, 32세. 기획팀 3년차. 따뜻한 눈웃음과 잘 들어주는 귀로 팀 내 분위기 메이커로 불리던 사람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박선미 씨가 자리를 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있잖아, 김동현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지수 씨는 그냥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날 오후 김동현 씨가 지수 씨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퇴근 전 메신저에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고요. 지수 씨는 그날 밤 11시 좁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침묵도 메시지거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나는 이 대화에 동의한다는 신호를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틈만 나면 남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왜 항상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뇌과학으로 완전히 해부하고 당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질문들에 과학으로 답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두세요.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하셨으면 해요. 지수 씨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박선미 씨였어요. 긴장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따뜻한 첫 마디였죠. 그 뒤로 둘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점심을 자주 같이 먹었고 힘든 날엔 커피 한 잔씩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수 씨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으러 나가면 꼭 누군가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팀장님 표정 봤어? 뭔가 심상치더라. 김동현, 이번 달 실수가 3번이나 됐잖아. 위태롭지 않아? 최 대리가 어제 회의에서 한 말 좀 선 넘은 거 아니야? 지수 씨는 매번 그랬어? 진짜?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실은 내색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선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불편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집에 돌아오면 이유 모른 피로가 몰려왔어요. 샤워를 해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남 얘기를 달고 사는 걸까요? 201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이 실험을 했습니다. 뒷담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8명의 프로필 카드를 보여줬어요. 직업, 성격 특성, 대화 스타일 등을 적은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공감 점수가 높은 사람을 골랐습니다. 정확도가 무려 82%였어요. 말 잘 들어주고 중간에 끊지 않고 함께 안타까워해주는 사람. 당신이 착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럼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정신의학과 팀이 5년간 추적 연구를 했어요. 습관적으로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공통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남을 깎아내리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동료가 말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운만 좋아서 승진했어. 이 말 속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나는 능력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는 관계 불안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뒷담화로 뒷담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뒷담화는 일종의 연대 형성 도구예요. 우리 대 그들 구도를 만들어서 소속감을 확보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질투였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불편해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 깎아냅니다. 쟤 승진했대. 근데 회사 정치 잘해서 그런 거야. 칭찬처럼 시작해서 반드시 근대로 끝나는 것. 그게 질투형의 시그니처예요. 네 번째는 학습된 대화 방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나 주변 환경에서 그렇게 대화해왔어요. 엄마가 옆집에서 부부싸움 났대. 아빠가 아래층 아들 취업 안 됐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자랐다면 뒷담화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르시시즘입니다. 2025년 미시시피 대학교 연구진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뒷담화의 주제가 되는 것 자체를 즐긴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이라도요. 왜냐고요? 내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남 얘기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니까요. 지수 씨는 이 즈음에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선미 씨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선미 씨는 그냥 불안한 사람이었던 거죠.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지수 씨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수 씨의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타겟을 선택할 때 본능적으로 고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공감 잘하는 사람, 비밀 지켜주는 한, 반응 잘 해주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런던 킹스 칼리지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뒷담화를 자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뒷담화를 자주 듣는 사람들은 친사회적 성향이 높았어요. 남을 돕고 싶어 하고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뒷담화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경계 설정 능력이 높았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을 뿐이에요. 내 공간은 아무나 오물을 던져도 되는 곳이라는 신호를요.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가 손상됩니다. UCLA 신경과학 연구소 팀이 실험했어요. 한 그룹은 30분간 긍정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30분간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뇌를 스캔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들은 그룹은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됐습니다. 공포와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성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떨어졌어요. 단 30분 만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23%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 때 머리가 안 돌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유독 멍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피곤한 겁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늘 당신한테 누군가 얘기를 달고 오는 그 사람.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작되는 그 대화들.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을 뿐이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근데 돌아서면 찝찝했죠. 그 찝찝함의 정체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건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 전염이었어요. 미네소타 대학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요. 화난 사람과 30분만 함께 있어도 당신의 스트레스 수치가 26%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불안이 당신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등감이, 그 사람의 두려움이,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들이 몸속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당신 것 같지만 사실은 빌려온 불안이에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 착함이 무기가 되어 당신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신호를 끄면 됩니다.
심리를 알았으니 이제 대처법입니다. 오늘 당장 내일 점심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확인 질문. 동료가 말합니다. 박 과장이 이번 프로젝트 망쳤대. 이럴 때 헐, 진짜요?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 말 진짜야? 누가 그러던데? 이 한마디면 됩니다. 뒷담화는 대부분 소문의 소문이거든요. A가 B에게 들었고, B는 C에게 들었고, C는 출처를 몰라요. 중요한 건 톤이에요. 공격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한 것처럼 담담하게요. 그게 확인된 사실이야? 아니면 들은 얘기야? 스탠퍼드 대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사실 확인 질문을 받은 사람의 72%가 대화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내 쓰레기통이 아니구나. 두 번째 감정 전환 질문. 동료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욕할 때는 다릅니다. 지수가 또 나한테만 일 떠넘겼어. 이럴 때 헐 진짜?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랬구나. 너 지금 어떤 기분이야? 화제를 그 사람에서 지금 당신 감정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거나 스스로 정리가 되거나 어느 쪽이든 뒷담화는 멈춰요. 실제로 이런 전환 질문을 사용한 대화의 82%가 건설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유형이 하나 있어요. 진실과 거짓을 섞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과장하고 농담을 진심으로 둔갑시키고 타이밍을 재고 청중을 골라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유형에게 공감하거나 반응해선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당신을 증인으로 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도 거기 있었잖아. 반드시 이 한마디와 함께 자리를 피하세요. 그 얘기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흥분한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도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신호거든요. 더 방어적이고요. 더 심하게 쏟아낼 수 있어요. 먼저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주체를 전환하세요. 마지막으로 해결을 유도하세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자 칭찬이에요. 누가 동료를 욕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나 어제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진짜 인정하시더라. 내가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신뢰도가 3배로 올라가거든요. 뒷담화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팀장님도 인정하는데 내가 욕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 스스로 말을 바꿔요. 아, 뭐 일은 잘하긴 하지. 중요한 건 이게 착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이에요. 조직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칭찬을 전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조직 내 신뢰도가 56% 높았고 승진 확률이 41% 높았습니다. 그리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해요. 자기 욕이 칭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오후 3시 17분. 같은 휴게실, 같은 자판기 앞. 오늘도 선미 씨가 다가왔어요. 있잖아, 김동현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지수 씨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커피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가만히 쥔 채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 말 진짜야? 누가 그러던데? 찰나의 침묵. 선미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아, 그게 뭐 그냥 그런 얘기 들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렇구나. 지수 씨는 그렇게만 말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판기 불빛이 따뜻하게 윙 울렸어요. 당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이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뒷담화는 남이 오염시킨 대화예요. 계속 마시면 당신도 물들어요. 기억하세요. 사실 확인 질문. 그 말 진짜야? 누가 그러던데. 감정 전환 질문. 그래서 너는 어떤 기분이야? 제3자 칭찬 전달.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서 이런 좋은 면 봤어. 이 세 문장이면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화내지 않아도 제압할 수 있어요. 품격은 무례함을 견디는 인내심이 아닙니다. 내 공간에 오물을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남의 오물에 내 하루를 담보 잡히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른의 관계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댓글로 오늘 떠오른 그 사람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